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리랑 모터스 대표 조은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차를 판매하게 될 때 딜러들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설명을 해주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의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사고 유무, 그 다음에 현재 차량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이력이 있는지, 곧 무슨 말이냐면 렌트카 이력이 있었는지, 영업용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었는지, 자가용이었는지,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되고요. 또 사고 유무도 물론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 사고 유무 옆에가 단순 수리가 있다, 또 단순 수리가 없다, 이런 거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말고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자동차 모양이 그림이 있는데, 자동차 그 문짝이라면 문짝, 휀다면 휀다, 본넷이면 본넷, 이게 이제 교환이 된 부분에는 X표가 쳐져 있고요. 판금 용접이 들어간 데는 W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부식이 있는 데는 C라고 표시가 됩니다, 영어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차 경매장에서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비스에서 입차를 해서 경매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경매장에서 성능 점검을 할 때는 도색을 새로 했는지 안 했는지 도막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도색 여부까지도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딜러들이 중고차를 낙차를 받아서 내려와서 이제 광주면 광주 상사 근방의 성능 점검장에서 다시 재성능을 또 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성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경매장에서 성능을 했던 내용과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크레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성능장으로 들어가서 성능을 합니다. 그 이후에 광택집도 가고 정비업소도 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내려와서 매매상사 근방에서 하는 성능장에서는 그 도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표기를 안 합니다.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고객들 분께서는 도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이제 고지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건 딜러에게 요청을 해서 딜러가 직접 딜러의 실력으로 그것을 다 주어야 됩니다. 성능 기록부상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어떤 딜러가 저의 차량을 알선을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는 고객에게 차를 판매를 했는데, 그분이 트렁크 도색 한 커트가 들어갔어요. 제가 차를 잡아와 가지고 트렁크에 이렇게 기스가 있어서 도색 하나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싼 도색이 아니고 저는 좀 비싼 데서 합니다. 제대로 하는 데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 차를 판매한 딜러가, 알선한 딜러가 그 트렁크 도색이 들어간 것을 고지를 안 하고, 차를 이제 도색 상태는 되게 안 보거든요. 되게 딜러들이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 판금 용접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교환 여부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딜러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상의 그 내용만 보고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고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도색이 된지 안 된지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르죠. 근데 딜러가 그 차를 판매할 때는 도색도 안 들어간 차라고 이렇게 말을 뱉어버렸어요, 고객한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이제 성능 점검
현장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제 사진을 다 찍습니다. 앞하고 뒷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성능 점검 기록부에 첨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트렁크를 도색했기 때문에 모든 차량 트렁크에는 그 차종의 이름, 뭐 XM3면 XM3, 아반떼면 아반떼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색을 맡겼는데 그 도색을 할 때 그 글씨를 다 제거하고 도색을 합니다. 그러면 도색을 하고 나서 글씨를 붙여줬으면 좋은데 글씨를 안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성능 점검 기록부상의 사진에는 그 차종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그 차에는 붙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상하다 생각돼서 도색했는지를 알아보니까 도색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한 며칠 동안을 그 딜러가 시달리다가 또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전후 사정을 내가 아니까 다 설명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한 40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딜러가 이제 도색을 전혀 안 했다고 말을 해버려 놔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트렁크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어떤 차인지 이렇게 다 전후 사정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도 이제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니 변호사 선임을 뭐 했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는 제가 판 게 아니고 저에게는 어떤 법적인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습니다. 이건 판매자인 그 딜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그랬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트렁크 도색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안 나온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도색 한 커트 때문에 딜러가 이제 저도 45만원 저도 45만원 그냥 제가 부담해줬어요. 그러니까 딜러 55만원 저 45만원 해가지고 손님이 너무 그냥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게 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저한테 좀 사정 해가지고 같이 이거 좀 일부 좀 부담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45만원 딜러 55만원 해가지고 딜러는 손해봤죠. 요금 700원이 그 다음에서 100만원을 고객한테 결국은 환불을 해주고 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능 점검 기록부 상에는 일단 도색 상태는 안 나타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능 점검 기록부만 100% 믿지 마시고 도색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도색 여부를 알고 싶으면 딜러들한테 꼭 제대로 좀 봐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수리 있음 없음 이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자, 단순 수리가 없음으로 제 차가 표시가 됐었어요. 그 문제의 차가 단순 수리도 없음. 단순 수리도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보험 처리 이력, 전산의 보험 처리 이력을 봤을 때에 교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금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특히 교환이 없으면 단순 수리 없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 이력이 전혀 없다고 해서 단순 수리 없음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수리 없음으로 표기가 성능지에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보험 처리 이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 이력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범퍼라든지 아니면 헤드라이트 교환했다든지 범퍼를 교환했다든지 이럴 경우, 그리고 또 휀다가 도색이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단순 수리 없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퍼는 소모품으로 들어갑니다. 앞뒤 범퍼는. 그래서 보험 처리를 범퍼 교환으로 해서 보험 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또 도색을 한두 커트 했을지라도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단순 술이 없음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러들 중에서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 술이 없음으로 표시가 되면 보험 처리 이력 자체가 깔끔한 걸로 알고 계신 딜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손님이 보험 처리, 지금은 다 뭐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차 넘버만 치면 보험 처리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렇기 때문에 보험 처리 이력도 없다고 팔았는데 보험 처리 이력이 있어 버려요. 물론 그 보험 처리 이력은 아마 별거는 아닙니다. 틀림없이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 술이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진짜 별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태클을 걸면 딜러가 피곤해지죠. 분명히 너는 보험 처리 이력이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딜러가 할 말이 없어 버리죠. 더구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보험 처리 이력이 있었는데 고객님이 구매하신 그 차 보험 처리 이력은 없는데 그 차가 타차를 가해함으로 인해서 40 얼마하고 100 얼마가 이렇게 타차를 처리해준 그 이력이 있더라고요. 본인 차가 아니라. 이제 본인 차가 아니어도 이제 그리고 타차 가해를 했으면 내 차 범퍼라도 기스가 났다든지 뭐 교환을 했을 거 아니냐, 자, 이런 말이죠. 물론 고객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 이쪽에서는 범퍼 교환은 어차피 이게 술이 없으므로, 또 성능 기록부 자체에도 교환이 됐다 할지라도 교환이 안 된 걸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보험 처리 이력도 전혀 없고 도색도 한 끗도 안 들어간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성능지도 물론 봐야 되지만 딜러에게 미리 그렇게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 차들이 드뭅니다. 중고차 매장에 들어오면 좀 기스가 있다든지 하면은 기스 난 상태로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색 안 된 차들이 정말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색 하나도 안 들어간 길을 원하시면 미리 여러분들이 아는 그 딜러에게 도색 상태를 꼭 봐달라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색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쿼터 패널입니다. 쿼터 패널인데 거기는 안 들어간 이유는 제 영상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른 데는 도색 들어가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매장 차들은 상사에서 도색을 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시가 됩니다. 조금 차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하는 도장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그렇게 오래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오래 가야 뭐 4년 3년 4년 이 정도 가면 탈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색을 더 저렴하게 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3, 4년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장 차는 도색 여부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보시는 게 맞습니다. 햇빛을 하늘에서 직접 내리쬐는 본넷이라든지 트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탈색이 좀 더 빨리 옵니다. 옆에 문짝보다는 좀 빨리 오기 때문에 도색 상태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능 점검 기록부 상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 우측에 보면 엔진, 미션, 조향장치, 전기장치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뭐 정상 또는 누유 없음, 그 다음에 옆에 미세 누유, 누유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누유도 없는 차를 사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오일팬 미세 누유 같은 거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별로. 밸브 바킹, 헤드 커버 거기나 오일팬 미세 누유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게 이제 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근데 이제 헤드하고 블록 사이, 거기에 헤드 가스켓에서 나오는 누수나 누유차는 당연히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헤드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구매할 당시에 누유가 없음으로 항목에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또는 미세 누유가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한 달 안 돼서 만약 정비업소를 들어갔는데 누유가 있다, 그러면 그건 성능보증보험에서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또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한 달 2,000km가 법적인 AS 기간이기 때문에 한 달 2,000km를 넘기 전에 꼭 마지막 점검은 카센터에서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 성능 보증 범위 안에 들어 있다, 그 항목이, 그러면 꼭 보증을 받으셔야 되겠죠. 날짜가 보증 기간이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받으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해도 딱 성능 기록부 여러분이 매장에 가셔서 보면 이거구나 그냥 알게 돼 있습니다. 또 차를 한 번 이상 사보신 분들은 제 말을 다 이해를 하십니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능 점검 기록부 상에 어떤 내용들, 확인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진짜 자동차의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차를 구매하고 싶다, 제가 구매 대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서울 이런 데까지 가서 구매 대행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뭐 대전 밑으로는 제가 움직여서 구매 대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행비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차가 제가 있는 이 지역에 거의 다 있지만 혹시 없을 경우에는 제가 타 지역까지 출장해서 구매 대행도 해드립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전라도 광주 광역시입니다. 제가 속한 이 지역에도 차량의 재고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단지가 한 7개 정도가 함께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특수한 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만약 중고차 정말 좋은 차를 구매하기를 원하고 구매 대행을 원하시면 제가 제 지역에 있는 차량들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구매 대행을 해드리고 탁송까지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을 할 때는 모든 하찮은 부분까지 모든 사진을 다 찍고요, 동영상 찍고요, 그래서 서류 다 점검하고 용도 이력 다 점검하고 정비업소에서 리프트 다 띄워서 하체 다 점검하고 거의 완벽하게 고지를 다 사전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해드린 다음에 탁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들을 꾸준히 열심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아리랑모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은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